오늘 1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요, 실전 트레이닝 훈련 차트를 쓰는 이유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제 반복 차트 훈련을 왜 계속 썼는가 하는 이유가 있겠죠. 차트란 평범하게 생각하면 지지와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고 내림, 이게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가격의 오르고 내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나간 차트를 보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트레이더들이 매매하고 난 뒤 매매 시점에 대해 복귀를 하는데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차트 흐름에 대한 다양한 관계를 이해하고 깨달아 이후에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잖아요. 훈련함으로써 우리가 실수를 방지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정밀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유사하게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은 출생과 죽음의 사실은 변할 수가 없죠.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 거죠.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러나 그 안의 삶은 각자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노애락의 의미에서 보면 삶이란 자체도 인생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이 거의 비슷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처럼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유사하게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그랬죠. 이게 핵심 패턴이야. 오늘 매매한 것의 복귀를 넘어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차트 유형을 살피는 것이 매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래의 인생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역사 및 인생을 돌아보면 거의 유사하게 자신의 미래의 인생을 알 수 있듯이, 제가 이 전 강의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죠. 무지를 가르치는 것은 오직 현실이다. 우리가 현실의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요, 과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과거 차트를 많이 복귀하다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트 흐름 속에 일정한 규칙, 반복 차트 핵심 패턴이 그게 심리죠. 핵심 패턴을 만든 것은 참여자의 심리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점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인생도 그 시발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미래? 아니죠. 과거죠. 과거로부터 출발한 거죠. 과거를 회상해 보면 미래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듯이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차트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지시길 기대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은 인생도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인생이며 인생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들이죠. 그게 뭐예요? 인생이죠. 우리들 인생이죠. 근데 그 인생은 마음이죠. 그리고 곧 마음은 심리이죠. 여기에 그래서 그 알렉산더 일더 박사, 세계인 탑 트레이더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주가는 항상 변한다. 그러나 늘 똑같기만 하다. 트레이딩은 단순한 게임이다.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 심리 투자의 법칙을 썼더니 알렉산더 일더 박사, 그분이 그 정신과 박사입니다. 박사. 미국이에요. 소련 출신이죠. 자, 여기에 이제 답글이 17년도네요, 이건 뭐 한 8년, 7년 됐네요. 바둑 두는 곳에는 꼭 훈수 둔 사람이 있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보이는 것도, 진입 후 포지션 보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차트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에 강하다는 이야기죠. 실시간 차트를 보다 보면 잠시 지나간 후에 내가 저 자리를 왜 못 봤을까? 그 다음에 저 자리에서 진입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트레이닝, 훈련 부족인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차트 유형들을 반복해서 익혀서 순간적인 감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도 이제 많이 깨닫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이분 땀에, 이분하고 여자분 한 분 계세요. 지인이라고. 그분을 제가 만나서 이 두 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죠. 제가 이제 개인 매매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 같이 매매하기 위해서 방송국을 열자고 이분이 제의했어. 그래서 제가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정말 어려운 것이 이 파생시장인 것 같아요. 전문가를 의지해서는 결코 답이 없다는 것을 6, 7간 제가 겪어본 바의 결론입니다. 코데님의 트레이딩 차트를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트 이형책 쓰기 전에요. 그 스나이퍼라고 제 제자 있었거든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그 스나이퍼라는 거기 필명을 따가지고 제가 차트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2권 만들었죠. 그것을 제가 이분이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가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썼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죠. 이분도 이제 오직했으면 그 죽음을 생각했을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코뎀님을 만난 것이 그래도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답변했네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저는 이제는 조용히 후배 양성이라며 개인 매매에 주력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많은 대화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라 생각합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썼냐면은 이분이 그렇게 제가 신경을 썼는데도 변함이 없어. 그렇게 변하지 않아. 제가 한번 집에 간 적도 있는데 보니까 뭐 보조 지표가 떠덕떠덕 붙어 있는 거야. 그거 다 없애라 했거든. 안 없애. 왜 그랬냐 했더니 그게 뭐랄까 보조 지표가 없으면 불안하대. 이게 보조 지표를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단순하게 거래를 해야 된다. 이 실시간 상하이 개념이 얼마나 정밀도가 있느냐. 그러면서 안 해. 그래서 내가 포기했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성공 핵심님이라고 또 있어요. 그분 저도 부족합니다만 초심성투님은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낸 것만 해도 반은 성공했습니다. 고뎀 차칼님 연세를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응원할게요.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런 그 내용들, 왜 내가 반복 차트를 그렇게 썼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제가 오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